오나 실망이 크다. 이거 개념에 있는 문제잖아. 동아 맞아 안 맞아? 너 개념 강의 듣고 있지? 너 내 거 듣고 있냐? 다 외워야 했지 내가. 나와도 그대로 나오니까. 동아가 개념을 이제 듣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 외우라고 한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네. 동아는 그치 동아야? 진짜 그대로 나오지. 이게 이제 육면체가 아니고 팔면체도 뭐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육면체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알았니? 보통 정답 및 해설이 설명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알았지? 자, 6개의 면을 색깔을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윗면부터 시작할게.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지. 아랫면은 그럼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 한 가지만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4가지 색이 남았거든? 그럼 4가지 색을 이렇게 삥 둘러서 칠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의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4-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럼 이게 답일 것 같잖아? 아니야. 왜냐면 이걸 굴리면 다 똑같은 경우가 되거든. 이건 입체도형이라서 굴릴 수가 있잖아. 그럼 굴리면 바닥면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눠야 돼. 다시 이해하겠어? 그럼 답은 30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냐면 바닥면에 한 가지 색상을 칠하여 고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2를 곱해. 그러니까 애들이 뇌절이 와. 아니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는데 왜 2를 곱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2를 곱하냐면 안 굴릴 거니까 그런 거야. 6분의 1을 미리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5 나머지 원순열 4-팩 해서 30 이렇게 적는 풀이가 더 많아. 근데 이렇게 적는 풀이가 아이들이 더 불편하게 느끼거든. 본인들이 존나 고인물이라서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처음 배우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야. 무슨 말 이해하니? 오케이. 그리고 12번을 보겠다.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8개를 쌓아 올려 큰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 A에서 출발하여 작은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내부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바깥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작은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부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CD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CD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냥 경우의 수는 뭐하고 같냐? 이거하고 같아.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간다고 해보자. 어떻게 풀지? 4팩, 2팩, 2팩 이렇게 풀잖아. 왜 이렇게 풀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육면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2번을 기본적으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2번 더 기본적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대각 방향으로 2번을 가야 돼. 이해하겠니? 추워 너? 내가 볼 줄여줄게.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니? 6팩, 2팩, 2팩, 2팩이 되겠니? 맞아? 저거 계산하면 얼마야? 90인가? 이거 느리면 안 돼. 6팩이 720인 걸 외우고 있잖아. 안 외우고 있어? 5팩 120, 6팩 720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728로 나눈 거잖아. 90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CD를 지나는 걸 셀 건데 여기서 일단 C까지 가야 CD를 지날 거 아니야. 요건 한 가지밖에 없어. 자동으로 가야 되지.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세면 되잖아. 그러면 입체적으로 저 뒤에 있는 거 2개만 쌓아놓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1번, 아래쪽으로 2번, 대각 방향으로 1번이야. 경우수 몇 가지일까? 네? 4팩, 2팩 12가지. 그지? 12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78. 이해하겠니? 네, 그래서 입체도형에 적용해도 풀이법은 똑같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내용을 기억하면 안 돼. 원리를 알고 풀어야 3차원으로 확대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자, 2번을 보겠다. 이건 이제 원순열의 일종인데 원순열을 설명을 할 때 원순열 설명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야. 이것도 내가 개념할 때 설명하는 거잖아. 동화 들었어? 들었어 이거? 여기 안 들었냐? 개념 한 장 듣고 왔고. 왜 안 들었어? 들었는데 좀 예전에 들었다고? 자, 원순을 설명할 때 있잖아. 뭐 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지? 원순의 기본은 뭐냐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원형 테이블에 아무런 표식이 없고 주위에 지형 지물도 없어. 막 여기 소파가 있고 책꽂이가 있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존나 어두컴컴한 우주 공간에 테이블이 있는데 완벽한 대칭 구조여서 어떠한 표식도 없어. 그래서 나의 위치를 누굴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는다고 하면 A가 너라고 생각해봐. 뭐라고 생각하겠어? 맞은편에 C가 있고 우측에 B가 있고 좌측에 D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 칸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45도, 90도를 시프트를 시켜도 위치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 만약에 여기 책꽂이가 있었다면 위치의 변화를 느끼겠지. 책꽂이가 없어졌네 뭐 이러면서 맞은편 책꽂이가 없네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게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셀 때 어떻게 하냐면 4팩을 4로 나누잖아. 그래서 4-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시프트야. 옆으로 한 칸씩 갔을 때 다 똑같았기 때문에 4번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4로 나누는 개념인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걸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게 다야. 무슨 말 이해하니? 근데 문제풀이를 보통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원이라고 치고 원순열 구한 다음에 다른 걸 곱하거든? 존나 병신 같은 풀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왜냐면 그냥 애당초에 다른 거는 안 나눴으면 되는 거잖아. 안 나눴으면 되는 걸 나눈 다음에 다시 곱하고 있는 거야. 존나 모질 같은 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12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11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나까지 하면 12명이지. 이렇게 친구들 생각해야 얘가 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친구 11명이 없는데요? 그럼 좀 슬픈데 아무튼 A, B, C, D로 해도 돼. 알겠지? 나를 포함해서 12명이 앉았다고. 이미 앉아진 상태야. 어차피 기본적으로 12팩으로 처리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이거 몇 개로 나눌 거냐의 문제일 뿐이잖아. 자, 그럼 여기 내가 있어서 A라고 할게. 내가 옆으로 한 칸 시프트를 하면 바로 달라진 걸 느껴. 왜냐면 정육각형의 모서리만 봐도 알아. 이건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알아요. 왜냐면 이 뾰족한 부분이 내 왼쪽에 있었고 내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한 칸 시프트를 하면 내 왼쪽에 사람이 있고 내 오른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지? 근데 2칸 시프트를 하면 차이를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껴. 사람 배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상황은 A가 자꾸 이럴 때 있을 상황뿐이잖아. 맞아? 총 몇 가지?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앉혀가지고 옆으로 한 칸씩 시프팅을 해보면 이게 다든지 같은지를 알 수 있어. 뭔가 외울 필요도 없어.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얘가 지금 B구만. A는 당연히 뭐 12팩토리얼이겠고 원탁이니까 11팩토리얼이구나. 그치? 이렇게 쓸게. 일관성을 위해서. 알겠지? C는 뭐겠냐? 동화가 얘기해봐. 12팩토리얼 뭘로 나눠야 되니? 어렵냐?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여기 가도 달라. 여기 와도 달라. 여기 와도 달라. 여기 와도 달라. 여기 와도 달라. 여기 오면 똑같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답은 내가 안 낼게. 실제 계산할 게 없지. 막 나누고 어쩌고 하니까. 3번을 보겠다. 정육면체 각 면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적어서 마주보는 세 쌍의 면 중 적어도 한 쌍의 면에 적힌 숫자 합이 7이 되고 싶다. 이게 주사위를 사서 한 번이라도 관찰해본 친구도 알 텐데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주사위의 표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딱히 없지. 근데
기존의 주사위를 보면 1하고 6이 마주보고 있고 2하고 5가 마주보고 있고 3하고 4가 마주보고 있을 거야. 6개의 숫자 중에서. 근데 얘가 적어도 한 쌍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본 것 같지만 세 면이 다 합이 7이거나 한 면만 합이 7이거나 둘 중 하나야. 두 면만 합이 7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우의 수의 시작과 끝은 뭐라고 했어? 분할이라고 했지? 그래서 한 쌍만 7인 경우와 두 번째 세 쌍이 7인 경우 합이 7이라는 얘기야.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무슨 말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면 한 쌍이 7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고를 거 아니야. 3을 곱했다는 건 1, 6이 마주 보겠다라고 이미 그냥 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마주 보는 건 1, 6이 합이 7이야. 나머지 그럼 니네는 2, 5하고 3, 4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겠나 친구들? 이해하겠지?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냥 4-1 팩토리얼로 칠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육면체잖아.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이제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위에 1이 있고 여기 6이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칠하는 방법은 4-1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 마주보는 쌍의 합이 2, 5, 3, 4 둘 다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 그게 몇 가지야? 몇 가지냐고? 두 가지야. 왜 두 가지냐면 사실 이게 회전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야 여기다 2, 여기다 5, 여기다 3, 여기다 4를 칠다 쳐. 근데 여기 2, 5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5, 2면 다른 거예요? 아니야. 3, 4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3, 4 이렇게 칠했을 때랑 4, 3을 칠했을 때는 달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4, 3이면 4의 우측에 누가 있고 5가 있고 4의 좌측에 2가 있는 건데 무슨 말 이해하니? 똑같지 않냐 근데 이거? 3의 좌측에 다르지? 달라?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3, 4의 배합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빼면 돼. 이해하겠니? 네. 그러면 여기서 12가지가 나오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쌍의 합이 7일 때 이거는 세 면이 다 7이니까 1, 6, 2, 5, 3, 4 이미 세팅돼 있단 말이야. 그럼 똑같아. 1, 6이라고 치고 2, 5, 3, 4만 놓는 거잖아. 위에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두 가지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6, 2를 잠깐만 3, 6 그냥 6, 2, 12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중복이 생겨서 12개하고 2개 나오니까 답은 14개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는 3을 곱했는데 왜 여기는 3을 안 곱해요? 당연히 안 곱하지. 여기서는 1, 6을 뽑는 게 아니야. 그게 2, 5여도 되고 그게 3, 4여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얘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왜 30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방금 이 문제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두 번째 세쌍이 7이 되는 경우는 윗면 아니면 1, 6과 2, 5와 3, 4 세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굴릴 거니까 상관이 없어. 어차피 굴릴 거라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왜 3을 곱한 거예요? 윗면 아니면 3을 곱한 게 아니에요. 마주본 애가 1, 6이냐, 2, 5냐, 3, 4냐 이건 선택할 수 있잖아. 차이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4번 볼게. 4번도 조금 비슷해 3번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같은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 정육각형의 내부에 작은 정육각형을 각 면이 서로 평행하도록 그린 다음에 8개의 영역으로 나눴어. 그리고 3가지 색을 이용해 칠하려고 하는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이용하는 거야. 문제의 사이즈를 줄여버려. 자, 색상이 3가지라고 했지. 선생님은 항상 1번 색, 2번 색, 3번 색이라고 한다.
빨강, 파랑, 노랑 있던 거 안 한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다 1번 색을 칠했어. 내 맘대로.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하지만 3을 곱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바뀐 거지. 1번 색이 저기 칠해져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푼 다음에 3을 곱하면 원래 문제 답이라고. 이해하겠어? 그럼 얘랑 인접한 여기에는 2번이나 3번을 칠해야 되지. 그냥 2번 색을 칠하고 2를 곱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벌써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이미 저기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야. 당신들 이제 뭐만 칠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만 칠하면 되는 거야. 벌써 경우의 수 세 개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나머지만 세 가지고 곱하기 6을 하면 답이 된다고. 이해되겠니? 오케이. 이제 나머지를 칠할 건데 나머지를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느냐. 뭘 해봐야 알지 않을까? 자, 여기에는 1번 색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2번일 때랑 여기가 3번일 때로 나눌게.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 안 되냐면 다른 거에 영향을 줘. 여기가 3번이잖아? 그럼 3, 1이니까 여기는 2밖에 못 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곱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 맞는데, 만약에 계속 곱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미심적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곱해도 됐었지만 의심스러우면 그만 곱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계속 곱해가지고 곱하기만 하다가 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애들이 경우에서 개 못한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안 곱해야 맞다. 그러면 여기가 2가 있는 경우를 먼저 할게. 알았니? 자, 근데 이건 곱하기로 처리할 게 아니니까 이런 뭐 하라고 했어? 합의 법칙을 쓰는 거니까 괄호를 열으라고 했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만 셀 거냐면 저기가 2인 경우만 셀 거야. 근데 저기가 2면 여긴 자동으로 3이 되지. 선택한 게 아니야. 여전히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여긴 자동으로 2가 되지. 선택한 게 아니야. 여전히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긴 자동으로 3이 되나? 2, 3. 여긴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 1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지. 그러네. 그러면 여기 1이 왔을 때로 할게. 알았지? 1이 왔을 때로 하고 여기 1이 오면 여긴 자동으로 3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긴 자동으로 1이 되나? 그럼 내가 한 선택은 얘밖에 없었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필이면 1이 오게 한 거잖아? 근데 3이 오게 해볼까? 자, 여기에 3이 왔다고 해봐. 3도 가능하니까. 그지? 그러면 3, 2니까 여기는 1이 와야겠네? 맞아? 그러면 2, 1이니까 여기는 3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예. 자, 요거 이제 저장해놔. 요거 좀 저장해놔. 저장했어? 아니야, 다른 색으로 할게. 아까 우리가 이제 1, 3이니까 여기를 그러면 경우의 수 2로 셀 수 있잖아. 2로 셀 수 있잖아, 지금. 2 더하기. 근데 아까 내가 저기서 여기를 지금 선택한 거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 가지고 다시 해볼게. 자, 여기를 내가 2가 아니고 3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2이니까 여기가 3이 될 거야. 이해됐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긴 자동으로 1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보이네. 여기 1 되는 거고 1, 2니까 여긴 3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2, 3이니까 여긴 1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1 주위에 2, 3, 2가 있는 거고 아니 1 주위에 3, 2, 3 그리고 2 주위에 1, 3, 1 1 3, 1 1 주위에 2, 3, 2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 한 가지밖에 안 나왔지? 그잖아. 다 자동으로 결정돼 버리죠. 예. 이것 때문에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하나는 2개고 또 하나는 1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1, 2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지. 2, 1이 바뀌는 거니까. 이 경우는 중복해서 해주니까 요것만 나누면 돼. 그럼 총 9가지가 될 거야. 그냥 아까 1, 2 한 다음에 여기를 뭔가 2를 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2일 때랑 3일 때랑 경우에서 계속 차이가 나요. 하나는 2개고 하나는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짬이 안 되면 괄호 열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되는 순간이 있을 건데 좀 의심스러우면 열어 그냥. 알겠어?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안 보이는데 확실히 곱해야 된다는 확신이 없다. 그럼 원래 여는 게 맞아요. 괄호 열고 합의법칙으로 세는 게 맞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 좀 덜 틀릴 것이다. 풀다 보면 이제 괄호를 열어야 되는 타이밍을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긴 하거든. 됐어? 10번을 보자. 10개의 숫자 2, 4, 4, 6, 6, 6, 8, 8, 8, 8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2는 6보다 항상 앞에 놓인다. 4는 8보다 항상 앞에 놓인다. 그러니까 지금 2, 6하고 4, 8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맨 앞에는 2하고 4밖에 못 온다라는 걸 할 수 있어. 이해됐지? 예. 일단 이 두 개에서 맨 앞에는 2 또는 4. 얘가 이제 분할을 결정해 주잖아. 2로 시작하는 경우와 4로 시작하는 경우로 분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2는 6보다 항상 앞에 놓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인접해서 앞이란 뜻이 아니야. 그냥 앞쪽이란 뜻이야. 그러면 2, 4만 쓰면 아직 조건을 덜 해석한 건데 만약에 6을 놓고 싶잖아. 6을 사용하려면 언제 가능하냐면 2를 사용한 이후에 가능해. 그래야 6의 순서가 2보다 뒤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8을 사용하려면 누구를? 4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할 수 있어.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2는 한 개밖에 없지만 4는 두 개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숫자의 합이 10이 돼서는 안 된다. 요걸 이용해서 주의해서 이제 세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맨 앞에 2가 왔다고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2나 4를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게 내가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맞잖아. 그래서 그냥 2, 4, 4 이렇게 써볼까? 그지? 사실 2 다음에 6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알겠지? 2, 4, 4를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제한 조건이 저 빨간 게 다 풀린 거야. 6도 쓸 수 있고 8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런데 이 자리는 6이 올 수가 없어. 반드시 8이 와야 돼. 왜냐하면 6이 오게 되면 이웃한 숫자에 뭐가 되니까 10이 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8 썼잖아. 그럼 남은 숫자는 8하고 6이거든? 자유롭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은 5칸은 그냥 8하고 6을 자유롭게 8 3개랑 6 몇 개? 6 3개를 자유롭게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는 이제 6팩, 3팩, 3팩으로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분할의 상황이면 조합하고 똑같아요. 6C3으로 돼요. 6의 위치를 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머지가 8의 위치죠. 그래서 6C3으로 해서 20가지를 채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2 옆에 6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야, 2 옆에 6이 왔다고 쳐봐. 그러면 뭘 쓸 건데 그 다음에는? 4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합이 10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6을 또 쓴다고 해도 어차피 6 옆에 뭔가 붙여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러면 8을 써야 되거든? 맞잖아. 근데 4를 안 썼기 때문에 8을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됐죠? 예. 그러면 맨 앞자리가 2가 왔을 때 4가 이어붙는 경우랑 6이 이어붙는 경우를 봤거든? 맞잖아? 예. 8이 이어붙는 경우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합이 10이기도 하고. 그죠? 예, 4를 쓰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넘어가야 돼요, 이제.
맨 앞자리가 이제 4인 경우로 갑니다. 알겠죠? 맨 앞자리가 4인 경우면 4를 모조리 더 쓸 수도 있지만 4는 2가 이웃할 수도 있어요. 4, 2라고 써볼까? 됐어? 4, 2하고 4, 4 두 개를 분할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밑에 쓸게. 4, 4도 가능해요. 자, 4, 2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옆에 누가 올 거야? 8은 올 수 없습니다. 4를 덜 사용했기 때문에. 6도 올 수 없죠. 6 올 수 있냐? 6 일단은 가능해 보여요. 근데 안 될 거야. 왜냐면 4, 2, 6을 하고 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놓을 거야? 8을 놓을 수 없죠. 그죠? 예. 4를 놓을 수 없죠. 합이 10이 되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아까 위하고 똑같은 이유로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러면 4, 2 다음에 4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 2, 4다. 마찬가지로 여기 8이 와야 돼요. 6이 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위하고 똑같네. 4 2개하고 2, 8 사용한 거니까 나머지 6자리를 채우는 거는 6 3개, 8 3개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63에서 2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4, 4를 먼저 썼으면 4, 4, 2나 4, 4, 8을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4, 4, 8도 그 다음에 뭘 놓을 거냐를 생각해보면 2는 일단 안 되죠. 그죠? 근데 2를 안 놓으면 6을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위랑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4, 4, 2만 돼요. 4, 4, 2가 오면 이번에 8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꼭 6이 와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럼 4, 4, 2 다 사용했으니까 제한 조건 풀렸어요. 그럼 6 다음에 뭐 6이 오든 8이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6개를 채우는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6이 2개 남은 상태고 8이 4개 남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6C2로 계산해야 돼요. 15입니다. 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55. 그래서 이렇게 잘 분할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넘어가 되겠니? 11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숫자 써서 푸는 놈들도 있거든. 초등수학에서 배우잖아. 숫자 써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숫자 쓰는 게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걸 그냥 분할하자고. 자, A에서 B를 가려면 일단 첫 번째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죠? 예,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셀 거야. 그건 셀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을까? 여기 말고 가까운 점 PQY. 어차피 여기도 써야 되거든. 여기도 써야 되고. 이렇게 잡을게. S, T. 이런 형태의 분할은 뭐냐면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차분히 해볼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T를 거쳐서 B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이제 A에서 P를 거치는 건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잖아. A에서 P를 거치는 건 다 끝난 거야. 그지? 예. 그럼 이제 A에서 Q를 거치는 거 해볼게. Q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T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겠지. 다 끝났어. 그러면 A에서 R을 거쳐서 T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볼까? AP, SB는 AP는 한 가지고요. PS가 몇 가지예요? 5팩, 3팩, 2팩, 10가지입니다. SB는 한 가지죠. 10가지예요. ASP로 가는 게 한 가지죠. PST로 가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TSP로 가는 것도 한 가지예요. ASQ로 가는 건 세 가지죠. 이건 그냥 세도 되죠. 그죠? QST로 가는 거는, QSS로 가는 건 한 가지죠. SSB로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럼 세 가지. ASQ로 가는 건 세 가지. 그리고 QST로 가는 게 몇 가지지? 4팩, 2팩, 2팩, 6가지예요. 6가지. TSB로 가는 건 한 가지죠. 18가지입니다.
A에서 R로 가는 거 하나, R에서 T로 가는 거 하나, T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끝났죠.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33? 그래서 분할만 잘 하시면 같은 것인 수를 웬만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나도 선택적으로 해요. 숫자 쓰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숫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분할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할해서 같은 것인 순열로 풀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됐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이어붙인 도형이 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하니까 이것도 안쪽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얘를 분할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하게 느끼는 거지. 그지? 안 겹치게 분할할 수 있으면 좋고 겹치면 겹치는 거 빼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최단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걸 먼저 할게요. 졸려? 여기를 지나는 걸 먼저 하겠다고. 자 그러면 봐봐.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야. P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지? 5팩, 2팩, 2팩이야. 30가지. 그럼 얘가 60가지가 됐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원래 처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두 번째 분할을 시도할 때는 P를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건 차단해야 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를 잡으면 어때? 여기 와서 다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최단 거리니까. 괜찮지? 자 A에서 Q로 그러니까 이거를 A, P, B라고 쌤이 쓸게. 이해하겠지? A에서 Q로 가는 거 2가지야. Q에서 B로 가는 건 일단 1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지에다가 저기 가면 뭐야? 4팩, 2팩 6가지인가? 그지? 그럼 12가지가 돼. 이걸 A, Q, B라고 불러도 되겠네. 갈수록 더 주의를 해야 돼. 왜냐면 기존에 지났던 걸 지나면 안 되거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Q를 안 지나고 싶어. 그럼 1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P도 안 지나고 Q도 안 지나고 오는 거지. 이해됐지? 예. 그러면 R에서 이제 저기를 간다고 하면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R에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지? 일단 A에서 R로 가는 게 2가지야. 분할해내니까 괄호 10개. 자 요거 먼저 세볼까? 요거 자체는 한 가지인데 이 점에서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6가지냐? 6가지. 3 곱하기 6가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안 써도 돼요. 네. 그럼 1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는 건 또 5팩, 2팩인가? 4팩, 2팩이구나. 그제? 4팩, 2팩. 그러면 12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18 곱하기 36입니다. 얘는 A, R, B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여기 잘못 썼냐? A, Q가 1이고, 10이야. 24예요. 됐지? 자, 이제, 그럼 다 끝났냐?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냐면, 1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R 안 지날 수 있지. 그지? ASB라고 하지만, S까지 갈 때 이제 R을 지나지 않고, P도 지나지 않고, Q도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R을 거쳐가는 것도, 여기 지워버릴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여기를 거쳐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건 경우에 서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S까지 가는 건 한 가지인데 또 괄호를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 먼저 해보면
한 가지에다가 6가지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 해보면 한 가지에다가 몇 가지니 이거? 4팩, 2팩이라서 12가지죠. 예. 그러면 18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A, S, B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봐봐. 이 점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안 중요하고 해설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잖아. 저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를 세.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얘는 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세.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얘 앞에 센 2개는 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세.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138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다음 여기 1번을 보죠.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와 2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 4개가 있는데 한 의자에는 반드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앉아야 한다. 처음 앉아있을 때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돌아와서 다시 의자에 앉을 때 8명 모두 처음 앉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 자리를 또 앉는 건 상관없어. 그냥 사람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지. 같이 앉는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쌤 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그냥 남자만 먼저 앉혀볼까? 남자를 먼저 앉히면 원순열에서 4-1 팩토리얼이야. 지금 뭐냐면 이런 자리를 고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데를 찾은 거야 그냥. 남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가 처음 앉았던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순열 무슨 순열이라고 해? 교란 순열. 너 교란 순열 알아? 4개짜리 교란 순열 수 몇 가지야? 9가지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짝이 다 생겼잖아. 근데 남자 여자가 이 자리를 결정해야 돼. 이게 2의 4제곱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864야. 교란 순열 끝나고 좀 이따 따라 알려줄게. 알았어? 자, 2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판 사이를 8등분한 다음에 안쪽의 원판과 8개의 영역 중 서로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영역에 색을 칠한다. 9개의 영역에 1부터 9까지 수를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싶다. 경우수 너무 많으니까 2, 6쪽으로 나눠준 거고, 그지? 안쪽의 원판에 짝수를 적는다. 여기는 짝수를 적는데요. 색칠한 영역에 적힌 수의 합은 홀수이다. 그러면 지금 이미 짝수를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4칸의 합이 홀수이면 돼요. 그럼 나머지 4칸의 합이 홀수이려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니까 이미 짝수가 하나 결정됐잖아요. 그럼 4칸에다 이제 홀수가 몇 개냐의 문제일 뿐인데 홀수가 1개이거나 3개밖에 안 되죠. 4칸에 5개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홀수는 1개이거나 3개이다. 이렇게 분할이 이미 끝난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짝수가 4개고 홀수가 하나인 경우. 됐니? 그러면 홀수를 선택해요. 홀수는 5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짝수는 4개밖에 없으니까 짝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4C는 뭐냐면 가운데에 칠할 짝수를 결정한 거예요. 됐죠? 그럼 가운데 짝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요? 홀수 하나하고 짝수 3개가 남았어요. 그죠? 걔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죠. 됐나 친구들?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을 해야 돼요. 원순열은 한 번만 고려하는 겁니다. 2번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회전시킬 때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4표로 따로 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흰색은 색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경우가 있고 얘를 계산하면 6, 120, 24 얘를 손익분하면 5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2, 6제곱 썰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짝수가 2개고 홀수가 3개일 수 있죠. 만약 홀수를 선택해야 되고
짝수도 선택해야 된다. 아까는 4개를 다 쓰는 거니까 선택을 안 했지만. 됐어? 그 다음에 가운데 짝수 하나를 요청해서 놔줘야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이 4-1 팩토리얼 그리고 4 팩토리얼. 이해됐죠? 네. 얘 선인수분해하면 2의 7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이 6제곱을 썰어낸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는 45야. 여기서는 얼마야? 얼마야? 270? 그러니까 315가 답이겠네. 자, 3번 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의 6개의 면에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이제 이건 직육면체잖아. 그러니까 아까 쌤한테 배운 걸 잘 응용해봐. 원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거든. 봐봐. 이렇게 모양이 지멋대로 생겼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똑같아. 바닥에 6, 위에 5.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칠할 때 4-1팩을 하면 안 되는 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4팩을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야?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4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굴렸을 때 같냐? 아니야. 바닥면의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굴리면 안 돼. 얘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뒤집는 것밖에 없어. 위아래만 똑같으니까. 2로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해준 설명이 되게 좋다는 거 알 거야.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거든. 아까 6으로 나눈 이유는 어떻게 얘를 움직여서 굴려도 다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 똑같지가 않아요. 모양하고 색을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질문한 문제는 다 확인했습니다.